네, 한덕우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많은 분들이 좀 장대 양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다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뭐 울트라 스텝, 전보 스텝, 네. 별의별 스텝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bp를 전보 또는 울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어제까지도 그런 전망이 우세했었고 맞아요. 근데 이제 간밤에 연준 위원들이 너무 나갔다라고 해서 지금은 다시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어쨌든 이제 우리 증시는 다시 한번 좀 반등권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변동은 좀 약간은 좀 제한된 가운데서 그래도 좀 상승을 노려보는 뭐 그런 장세인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먼저 보시면 어제 이제 연준 위원들이 울트라 스텝 너무 나갔다 이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CPI 그 지수가 9.1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 많은 이제 투자 전문가들이 분명히 이제 100bp 인상 울트라 스텝 갈 것이다라고 해서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90%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연준 위원 중에서 특히 이제 매파적인 분, 이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현재로서는 100bp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현재 7월 회의에서는 75bp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매파 인사들이 울트라 스텝이 아니라고 하니까는 울트라 스텝은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당시에도 이제 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급락 출발했지만은 다시 또 좀 올라오면서 좀 반등하면서 만회했고요. 그다음 어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또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이제 이 헤드라인 PPI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만은 이 코어 PPI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원자재가 고점 대비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인플레는 고점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이 그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인상을 얼마일 거 이게 문제인 건데 일단 그림을 좀 보면서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 이게 어제는 제가 80%짜리 보여드렸고요. 어제 밤만 하더라도 9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42%, 지금은 5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어떤 100bp 인상 가능성이 90%에서 확 내려가다 보니까는 어제 이제 우리 밤에 달러 인덱스가 109를 넘어가다가 지금 108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은 좀 소강 상태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거죠. 다만 요거는 연준 위원회 두 분의 인사가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주말을 통해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 FOMC 회의 때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특히나 100bp 인상 가능성이 40% 나온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안심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PPI가 발표됐는데 보시면은 이 헤드라인 PPI는 올랐지만은 역시나 코어 PPI는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CPI 같은 경우도 코어 CPI, 핵심 CPI는 내리고 있었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상품 가격들이 급락한 걸 좀 보고 있는 건데요. 뭐 알루미늄, 치킨 윙, 뭐 밀, 목재, 뭐 커튼부터 해가지고요. 뭐 크루드 있고 커피도 있죠. 지금 많은 상품 가격들이 고점 대비해서 빠진 게 지금 마이너스 39%부터 마이너스 15%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상품 가격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지금 요게 이제 이 CPI에 반영이 아직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할 7월 CPI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는 고점이다라고 어떤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75bp 인상은 확실하고 100bp 인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뭐 오늘 밤에도 또 주말 동안에 연준 인사가 또 100bp 인사 이야기 나온다, 100bp 인상 이야기 나온다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남은 7월 달은요 FOMC 회의까지 좀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와 좀 연관이 없는 그런 쪽의 종목들로 아마 구성을 한다면은 더 큰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오늘도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또 2개를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덕우 덕분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약간 그
옷깃도 앞 단추를 좀 여시고 네. 조금 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요. 넥타이를 안 맸어요. 네. 귀찮아가지고. 네. 아, 당당하게 귀찮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일동제약 때문에요? 지금 기분이 많이 네. 좋으신 건지 저희가 뭐.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수익이 무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57%에서 또 59%로 또 올렸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굳이 넥타이 안 매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동제약이 제가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30%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홀딩할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45,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훌쩍 넘어서 이제 49,600원까지 좀 갔었는데요. 45,000원 넘었을 때 제가 절반은 수익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5만 원 이상 본다고 했죠. 실제 지금 우리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주종이 이제 BA5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욱더 강력한 BA 2.75가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확산세는 전에 확산세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동제약의 치료제약이요. 그러니까 일동제약 경구용 치료제가 BA 2.75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늘도 올라갈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일본에서 이 긴급 사용 승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넘어서면서 이제 45,000원 넘어서면서 절반은 수익 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는 55,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다만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되 나머지는 좀 더 욕심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채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얘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코로나 치료제로서 말씀드렸죠. 이 샤페론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금 그 코로나 치료제의 원료를 공급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역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뭐 10%가 훨씬 넘는 그런 급등세가 나왔고 현재 35%까지 올라갔던 건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사실 경기 민감주는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갑니다. 다만 특히나 이 바이오와 이 바이오 쪽에서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연일 그 매주 더블링 나오면서 확산세가 분명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만 지금 이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잠시 뒤에 이런 종목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잠시 뒤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인데 엔지캠 생명과학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금 CMO 계약도 체결해놨습니다만 실제 지금 이 EC118이라는 면역 조절제에 대해서 임상 이상이 나와서 지금 실제 지금 기술 수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워낙에 낮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나 엔지캠 생명과학도 계속해서 보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 바이오 쪽에서 또 강력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원전에서 바이오로 다시 돌아온 최현덕 매니저님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요. 최현덕 매니저님 토시 좀 빼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또 일동제약으로 50% 넘는 수익 냈잖아요. 네. 한쪽 빼드릴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한쪽만. 네, 그래서 또 한쪽 빼고 네. 싶으시면요. 50%또 만들어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이 종목이 과연 최현덕 매니저님의 양팔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인지 네. 안 그래도 여름에 더워 보인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한쪽은 빼드릴게요. 키워드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충분히 뺄 수 있을 것 같은. 어, 네. 아니 뭔가 켄타우로스라면 또 이것도 바이오 쪽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데 네. BA 2.75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나온 감염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미크론보다 훨씬 강력한 바이러스인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숫자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주종인 BA5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보다 확산세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 훨씬 이보다 3배가 전염성이 더 큰 이 켄타우로스가 상륙했다. 그래서 지금 이 BA5가 상륙했고 그다음에 켄타우로 이 BA 2.75까지 상륙해서 두 개의 태풍이 연달아 몰아친다. 사실 태풍이 하나 왔는데 또 하나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BA 2.75, 이 켄타우로스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가요, 해외에 다녀온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변이의 국내 첫 확진 사례가 일단은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주종이 BA5인데 BA5보다도 지금 3배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풍 두 개가 연달아 몰아쳤다.
이미 태풍이 상륙했는데 또 하나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더욱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건데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확산 속도가 BA5 대비해서 지금 3.2배 커지고 있다. 이게 동시 유행 때는요 기존 정점을 훨씬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이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는 치명률이나 지금 중증화율이 아직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건데 그림 하나 보면서 어느 정도인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원래 델타 바이러스였죠.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했던 게 바로 오미크론. 이게 바로 BA1입니다. 이것도 사실 정말 그 호텔에서 옆방에 있는 사람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염성이 강했던 거였는데요. 이거보다 더 강했던 게 BA2. 그러니까 이것보다 30% 더 전염성이 강했던 게 BA2였거든요. 이것보다 또 30% 강했던 게 BA5. 그다음에 BA5보다 지금 3배 더 강한 게 BA2.75.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뭐 가장 센 감염병 바이러스다라고 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종인데 요거까지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의 확산세를 멈추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방역을 강화하지는 않고 있죠. 그런 점에서 치료제라든가 백신 이런 게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보시면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 임상 이상을 지나는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징글징글하죠. 이 네. 오미크론에 이어서 스텔스 오미크론, 이번에 또 BA.5, 막 켄타우로스 막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이러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코로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변이가 되고 있잖아요. 네. 과연 이와 관련해서 또 제2의 일동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BL. 네. 예전에 그 바이오리더스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네. 이것도 이제 임상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실제 이제 신약 플랫폼 이 뮤코맥스라고 있습니다. 이 뮤코맥스가 뭐냐면 이 항원의 표면에 발현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을 하게 되면은 항체 형성을 유도를 해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신약 플랫폼 뮤코맥스를 가지고요. 지금 모든 변이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BA1, BA5, BA2, BA2.75까지 모든 변이를 대상으로 임상 이상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BA5도 문제지만은 일동지약용을 급등하고 있는 이유도 BA2.75에도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변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신개념 경구형 면역 조절 치료제인데 이게 바로 뮤코맥스인 겁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 변이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 중증 폐렴의 악화를 방지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변이에 관계없이 작용 가능한 그런 그 자료들을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어떤 그 BL의 신약 플랫폼 뮤코맥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어떤 중증 폐렴의 악화를 예방하면서 어떤 그 모든 변이에 또 작용했기 때문에 실제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이 임상 이상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BL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고요. BL의 그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가가 바닥에서 살짝 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바닥 구간에 있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에 들어가면서 올라갔던 주가에 비한다면은 지금도 절반 되는 가격밖에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이 8,100원대를 좀 못 넘어가고 있는 건데 여기를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9,5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L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9,500원, 손절가는 6,700원 제시해 드렸어요. 네. 확실히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소개될 때마다 조금 더 변동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는 또 어떤 종목인지 이번에도 키워드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우영우. 이제 최현호 매니저님도 우영우주에 관심을 보이고 계시네요.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덱스터는 아직 안 갔고 네. 다만 덱스터는 다음 주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영우 자기소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거는 원래 연기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네. 네. 대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우리 팬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우영우가 시청률이 거의 10%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대박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휴먼 드라마인데 진짜 어떤 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다 보니까는
그 시청률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K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우영우가요. 보름 만에 뭐 1,500 벌었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는 건데 내용을 좀 보시면은 시청률이 지금 컨턴 점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방이 시청률이 0.9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1.8로 2배 나왔고 그 다음에 4.0 또 2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시청률이 더블링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주 5.2까지 나왔다가요. 이번 주에 13일 시청률이 9.1%, 그다음에 어제 시청률이 10% 돌파하면서 지금 6회 연속 시청률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다시피 이 ENA 케이블 방송이라서 ENA 시청률이 5%면은 지상파로 치면은 50% 수준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ENA 시청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시청률이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이 그 본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러면 넷플릭스에도 지금 한국 드라마 순위 1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190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이 비영어 TV 시리즈도 글로벌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영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오징어 게임에 이은 K 콘텐츠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 한번 딱 나오고 나서 제2 오징어 게임을 막 찾았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다시 우영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2 오징어 게임 열풍을 좀 만들어주면서 어떤 K 콘텐츠의 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K 콘텐츠를 뭐 한 번 더 위상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영우랑 딱 관련된 종목보다 K 콘텐츠 안에 있는 종목인가요? 그러니까 우영우 관련주는 요새 네. 뭐 너도 다 우영우 해가지고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들어가기는 좀 위험하고 실제 K 콘텐츠의 위상을 세워줄 수 있는 실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저희 K 콘텐츠주 알아보도록 하죠. 네. 포바이포라는 회사네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오늘 두 가지 종목 다 저는 이름이 너무 생소했어요. 신규 상장해서 지금 한 3개월 좀 된 종목이에요. 3개월 좀 안 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매물이 많이 없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VFX 콘텐츠 제작의 선두 주자다. 이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건데 이 자체 개발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이 그 필셀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콘텐츠를 만드는 거고, 매출 비중이 콘텐츠 제작에서 93% 나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영상 콘텐츠 화질 개선 솔루션 이 픽셀을 보유하면서 이 픽셀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콘텐츠 만들고 있고, 쉽게 말하면은 콘텐츠의 화질을 상당히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핵심 자산인 전문 인력 내재가 중요해서 이쪽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좀 그 괜찮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최근에 버추얼 휴먼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 버추얼 휴먼도 이게 화질이 좋아야 진짜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지. 만약 화질이 안 좋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들어가는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휴먼 사업을 통해서 광고 마케팅에서 지금 또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이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한국 콘텐츠에 있어서 화질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면서 어떤 그 실제감 있는 그런 어떤 화질을 제공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 광고 쪽의 영상을 좀 많이 만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 쪽에서 이 매출원이 좀 다각화되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보통 신규 상장주가 3개월 지나고 나면은 보호해서 물량이 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6개월 지나야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고 3개월 지나서는 0.5%밖에 안 돼서 그 물량 부담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워낙에 좀 바닥을 기고 있던 건데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신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까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19,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바이포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신 종목인데요. 네. 목표 주가는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9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이 나왔고요. 그 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시장에 사실 뭐
딱히 좋지도 않고 네.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뭐 톡 건들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관련주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오늘 바닥에 있는 이 제2일동제약 또 몇 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채널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일동제약이 무엇일까? 이 바이오 안에서 무엇을 사야 될까 궁금하시다면요.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 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